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수석 대표 간 1차 접촉이 오전 11시 40분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북측의 회담 결렬 선언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호석 부총리가 세법 개정안 수정에 따른 공약의 축소 또는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세수가 4,400억 원가량 부족해진다는 지적에는 경제 회복으로 세수를 커버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매가가 최대 2조 원대로 추정되는 우리투자증권이 M&A 시장에 나옵니다. 우리투자증권 인수 시 단숨에 증권업계 수위로 올라설 수 있어 KB금융과 농협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주가 하락, 채권 손실 등의 악재로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산기준 업계 1위인 KDB 대우증권의 경우 지난 5월 말 채권금리 급등으로 평가 손실이 발생한 탓에 영업이익이 86.8% 감소하는 등 수익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8월 14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의 흐름이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7.85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920선까지 밟았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2,167억 원어치 굉장히 많이 사들여줬죠. 오랜만에 2,000억 원대 순매수 봅니다. 코스닥입니다. 0.9포인트 강보합장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빠지고 있는 추세네요. 주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이 70억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개인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이 올랐습니다. 1118.9원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의 모습이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일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인에서는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미국의 출구 전략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또 개선되는 업종에 따른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테마톡톡에서는 러시아의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주의 상승, 장기적 관점에서 유망 테마 종목군이라는 의견을 듣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얼에서는 전진우 팀장의 CTC 바이오입니다. 종목 돌직구에서는 코스피 1900 지지력 테스트 IT 대형주 광세에 관한 이야기와 남북 개성공단 7차 회담 결과에 주목하자고 하네요. 네, 오늘 장에 대한 특징과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1900선 돌파 이후에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이고요. 자, 이처럼 강세가 지속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 주십시오. 예, 국내 증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등 선진국 증시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중국과 일본 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국내 증시는 소폭이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매수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상승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 증시 주도주가 좀 부재했었다라는 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었는데, 어제 IT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 그리고 수급, 대외 환경이 이전보다 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경기는 완연하게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고 유럽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듯한데요. 자, 유럽 경기 회복 기대도 될까요? 예, 사실 그동안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미국 경기는 회복 시그널이 있었지만
유럽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표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 생산 지표가 호전이 됐고요. 오늘 이제 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률도 컨센서스가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난 6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던 유로존이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커져가고 있고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유럽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중국이나 한국, 신흥국 시장에서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증명 부분이 되겠고요. 중국도 그동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수출입 지표를 보면은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경기 회복은 중국과 한국 쪽으로 선순환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코스피의 강세는 IT 업종이 이끌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싶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 등등 상당히 모습이 양호한데요. 자, IT 업종의 강세는 언제까지 이처럼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이틀 연속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나흘째 오르고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IT 업종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선 조정을 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지금 커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의 좀 회복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IT 업황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아직 우려 섞인 시각들이 많지만 반도체 업황의 좀 회복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되는 현물 가격이 어제 좀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4분기에 다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보다 그동안 지나치게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것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기대감이 반도체 업황 중심으로 이제 부각됐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핸드셋이나 디스플레이 쪽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등 탄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디스플레이 부분들은 아직 조금 더 확인해 보자는 그런 심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IT 업황이 전체적으로 좀 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고 있지만 IT 업종 내에서도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국내 증시는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망 분위기가 오후에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관망 분위기 속에서도 주가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오늘 밤에 있을 유럽 2분기 GDP 성장률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좀 실적 부진한 종목들의 주가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결국은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부진한 업체들 중심으로 주가 약세가 조금 더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중소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이 확산되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이제 금요일과 다음 주에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전히 시세가 빨리 변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순환매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장이 요즘 들어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굉장히 상승세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게 참 인상적이다 싶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 좀 관심 두고 봐야 될 점들, 어떤 것들을 드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탄탄하게 순환매 양상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골고른 상승세 지금 시장 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민되는 부분은요, 이 순환매 과정에서 과연 제외되었던 그런 업종들이 순환매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시장 전개 양상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제 그 관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큰 그래서 본다면 출구 전략 관련된 이슈 여전히 지금 시장 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 출구 전략 관련된 이슈들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시장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조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그 순환매 전개 과정, 그 순환매 전개 과정의 가장 큰 배경에는 뭐니 해도 밸류에이션의 회귀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그 밸류에이션의 회귀 과정, 싼 주식을 찾는 가격 메리트가 나름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종 내지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건 자체는 이때까지 그 순환매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회귀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환매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들, 그 업종들이 과연 동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여부,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수익을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회기점이 될 것이다, 그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출구 전략. 이미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 될까요? 예, 지금 임동석 앵커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이제 출구 전략 그 자체는 이미 사실로 기정사실화되어서 시장 내 이미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과연 그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의 나타날 것이냐가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관심의 어떤 그 방향 내지는 관심의 시각이 조금 좀 변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컨센서스, 지금 현재 미국 페드에서 지금 월간 한 850억 달러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시장 내 유동성을 풀어왔는데요. 이 부분 컨센서스 부분은 65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한다라는 부분, 약 한 200억 달러 규모의 그 테이퍼링이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좀 맞춰져 있는데요. 만에 하나 컨센서스 예상 규모를 초과하는 만약에 이제 그 한 400억 달러라든지 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된다라는 어떤 그 규모를 초과하느냐의 그 여부,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보면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의 축소가 나타난다면 지금 이제 시장의 방향성, 경제 지표에 조금은 더 주목을 해가면서 오히려 시장은 지금 현재 연속성상에서의 긍정적인 방향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규모를 초과하는 양적 완화의 축소가 나타난다 하게 되면 일시적인 좀 충격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화를 찾은 이후에 다시금 경제 지표에 시장의 방향성 쏠리면서 경제 지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별로 밸류에이션 회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능력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 같은 전문가분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좀 설명을 주시면은 투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듯한데요. 어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시장 크게 바라보면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멘텀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쏠리면서 밸류에이션, 좀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 그리고 업종군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 아닌 기대감이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면서 가격 메리트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그 업종별 순환매 과정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실적 모멘텀, 그렇다면 이제 그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차원을 한번 복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적 모멘텀이 개선되는 업종이냐, 이 업종에 좀 갈림길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의 잣대를 좀 각각 나눠서 따로따로 좀 대응을 좀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는 업종군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IT 업종이 그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 발언, 얘기들, 자료서들 많이 보게 되면 과거 PER 관점 접근보다는 지금 PBR 관점으로 IT 업종 접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실적 모멘텀의 둔화 업종의 대표적인 잣대인 PBR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이 개선이 나타나는 지금 현재가 바닥 국면이다라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PBR보다는 PER로 서서히 그 대응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따라서 지금 시장 잣대를 들여야 되는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PBR로 대응을 할 것이냐, PER로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실적 모멘텀 둔화 그리고 개선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서 PBR 관점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PER 관점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뭐 큰 변화는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소재주 경기 민감 소재주 같은 경우에 제가 한동안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시켜 놨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로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좀 복합적인 경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닌 그 좀 한두 가지의 경제 지표의 어떤 개선 내지는 턴어라운드만을 가지고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다소간 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제가 유지해 왔던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유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적인 측면 그리고 그 민감적인 측면, 좀 두 가지 좀 중심을 가지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중립적인 포트폴리오 유지가 좀 바람직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출구 전략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의 규모 축소냐, 아니면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규모의 양적 완화 축소 규모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전개 양상 다소간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해 두셔야 되겠고요. 일단 출구 전략이 진행되는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보수적인 관점, 좀 짧은 관점의 대응이 유효하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 내 틈새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순환매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좀 제외되어 있는 업종군 분명히 있습니다. 컨텐츠 업종이 되겠는데 미디어, 게임, 여행. 일단은 좀 2분기 실적 썩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어찌 보면 바닥 국면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틈새 산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하시고 계속되는 포트폴리오에 유지하시는 그런 전략 제안 드려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과 또 업종 등등 그런 점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투자하는데 여러분께서 크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22일 러시아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강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를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는데, 자, 그 배경부터 먼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난 1월경에 나로 발사의 성공에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과
엄청난 비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참 많은 얘기거리를 만들어냈었는데요. 2010년도부터 올 1월까지 우여곡절 끝에 발사에 성공을 했고 그동안의 주가도 급등락을 보이면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테마인데 일단 이번에 우주항공 테마를 짚어드리는 이유가 오늘 22일에 러시아에서 있게 될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를 앞두고 기대감이 쏠릴 수 있다는 측면 때문이고요. 피츠로테크가 그제 8%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오늘은 한현잉에임지가 한 8% 정도, 항공우주가 2% 정도로 순환매석격으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라는 점 때문에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나로호때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이벤트성 모멘텀으로 단기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관련주들은 서서히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보다는 단기적 수익 관점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주항공 관련주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작용할 수 있는 테마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일단 우주항공 테마라고 하면 1차 발사 때가 있었던 2009년도에 나로 개발 참여를 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던 테마가 되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웃고 울렸던 기억이 있고 리스크가 크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꽤 매력 있고 중독성 있는 테마가 아닌가 싶고요. 나로 3차 발사 이후에 관련주들의 주가는 다시 원래 제자리로 좀 돌아왔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이 2020년까지 현재보다 3배 가까이 커진다고 하니까 관련 업체의 성장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발사되는 실용 위성은 향후 5년간 지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될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발사 장소인 러시아에 이미 옮겨져서 카운트다운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영상 레이더를 사용을 해서 야간이나 일기 영상 없이 전천으로 지구 관측이 가능한 위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현재에서 발사 준비를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발사를 전후로 해서는 재료 소멸이라는 측면, 그리고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둘 점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점만 조심을 하시면 일정 부분 수익은 챙기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의 특성을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성 발사가 한 22일 정도니까 다음 주 초반에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무리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주항공 관련주들 꽤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둬볼 만할까요? 네, 투자 종목은 전반적으로 순환매 성격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이든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중에서 비츠로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비츠로테크는 국내 최초 연료 로켓 연소기 개발에 성공한 이력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나로 엔진과 터보 펌프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시대를 여는데 일조를 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경에 나로 3차 발사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5,700원부터 9,600원대까지 급등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나로 발사 중지가 되면서 주가는 반토막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4,100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1월 말경에 3차 발사를 다시 시도를 하면서 주가는 4,100원대부터 7,270원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현재는 3,205원 라인의 저점을 만들어 놓고 재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중요한 건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6월 25일 저점이 3,205원, 7월 23일에 하한가 금방까지 하락을 했는데 저점이 3,715원 정도니까 일단 저점을 높여주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201선이 우하향을 하면서 저항이 지지로 변환되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있을 실용위성 발사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거래량이나 캔들의 모양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좀 보시더라도 양음양 패턴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중기적인 주봉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단 저항으로 하고 있는 6월 3일의 쌍봉 구간인 5,000원 근방까지는 1차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초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앞에서 말씀드린 쌍봉 구간 5,000원 금방, 매수가는 종가 부근, 손절가는 121선 라인 4,150원, 강하게 이탈식 손절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이득호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IM이 현재 1.8%로 굉장히 양호한 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요. 이지바이오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GD가 1% 수익, LMS는 마이너스 2.8% 손실입니다. 네, 오늘은 매주 수요일을 책임지시는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바이오가 현재 마이너스 4.3%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종목 소개드리고 좀 횡보하는 움직임 속에서 그 실적의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 주간의 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을 바라보는 시장의 센티멘트가 좀 좋지 않았고요. 이지바이오 역시 시장과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한 4,800원대 접근을 하면서 손절가로 4,600원을 잡은 거는 이제 종목이 만약에 밀리면은 4,600원을 깨게 되면 4,000원대 초반까지 그 하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손절 구간 4,6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지바이오 이번 주 월요일 오전에 코스닥 시장과 같이 좀 하락을 하면서 4,600원대를 뚫고 내려갈 때 원칙적으로 일단은 그 구간에서 손절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는 이미 추가적인 하단을 열어놨던 그 4,100원대를 찍고 현재 그 하단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손절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4,100원대의 어떤 지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어떤 추가적으로나 신규 접근하는 관점을 갖는 그런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바이오 업체들이 이 실적을 동반하지 않고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이지바이오는 그런 어떤 거창한 꾸밈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 닭고기, 돼지고기 파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와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이 논축산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뭐 바이오 업체들의 옥석을 가려서 투자해라라는 이런 표현을 한다라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회사일 테고 올해 이익 측면에서 이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이 높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뭐 최근처럼 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부침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상승을 바라고 조정 시에 좀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지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을 또 발굴하셨죠. CTC 바이오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조정 시에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 부합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지난 6월 달에 시장 좀 크게 조정을 받은 이후로 이런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들이 좀 정체 중에 있는데 하반기 중에 좀 어떤 실적 개선이나 그런 연구 개발 가치에 대한 어떤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바이오 기업에 좀 반등을 기대하고 접근해 볼 시점인 듯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좀 반복적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CTC 바이오 역시 이번 주 좀 조정을 보이고 현재 25,000원대 그 자리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지지 구간에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동물의약품에서 CTC자임이라는 사료 첨가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에 남미 판매를 허가로 해서 그 이후에 중국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 허가가 예상이 돼 있어서 지속적인 매출 증가 보일 전망이고요. 인체의약품 쪽에서는 이제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거 이제 테바사와 68개국의 어떤 수출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한두 국가를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출시국가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구용 조리치료제가 동아에스티나 정근당, 중해제약 그리고 제일약품 쪽에서 그쪽에 판매를 통할 예정이 있고 현재 프릴리지라는 좀 경쟁 상품이 있는데 그 경쟁 상품에 대비해서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좀 판매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이 역시 어떤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반기에 어떤 실적이 기대되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컨셉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가격대 좀 보시면은 3만 원대 좀 물량대를 고점으로 해서 28,000에서 3만 원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 보이다가 이번 주에 전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지오 바이오처럼 눌림이 좀 컸고요. 그리고 주봉상 잠시 차트 보시면은 현재 25,000원대 구간이 좀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반등을 바라는 구간으로 접근을 하고 단기 목표가로는 3만 원대가 좀 무거우니까 29,500원대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24,5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TC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오늘 종가 목표가 29,500원, 손절가 24,500원 선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게 잘 움직이니까요. 여러분께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단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전략을 짜드리는 종목 돌직구 코너입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장에서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될지 핵심 키포인트를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1900선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참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장세로 보면은 지금 1920선 위에서 그래도 아주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6거래일 만에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일단 기관들도 매수세에 동참을 했었죠. 지금은 그래도 소폭 다시 매도세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가 그리고 전날에는 1910선까지도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삼성전자만 어제로 보면 약 650억 원 어치를 사들였었는데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는 외인 매수 힘입어서 4.7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IT 옐로칩으로 좀 움직이는 듯 했던 외인 수급이 다시 대형주 쪽으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업종에 대한 기대를 포함해서 그래도 실적 발표가 끝난 상황에 비교적 바람이 잔잔한 대형주로서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쪽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쪽으로 잠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가 다소 좀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왔으며 그래도 경제 지표 자체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주요 요인이었는데요. 9월 FOMC 회의 때 양적 완화 축소 시작을 알릴 만한 충분한 지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로써 이제 당분간은 양적 완화 시기가 그래 10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경제 지표 쪽 얘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7월 소비 판매 지수가 그래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제 그 강도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 그 강도는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소비는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점은 증시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하기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힘이 아직 약하다는 점 유념하시고 추후에 발표될 고용 관련 지표들 확실한 개선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도 빠른 양적 완화 축소는 이르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양적 완화 축소가 만약에 단행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아무래도 그때에는 어느 정도 충격은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에 관한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와준다고 예상을 했을 때 그래도 해당 충격 빠른 시일 내에 흡수가 되면서 그래도 새로운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반도체 관련이죠. 그래서 어제 오전 11시에 DDR3 2기가 가격이 약 5%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또 서울 반도체까지 수급이 아주 좋았는데요. 이제 8월 이후에 스마트폰 신제품으로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래도 생산까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받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의 경우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게임주에 관련돼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게임주 움직임, 일단 모바일 게임주를 말씀드리자면요. 모바일 게임주 주요 기업들, 게임빌 포함해서 컴투스가 거의 이제 실적이 하락하는 모습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업데이트 경쟁도 있었겠고요. 그런 모든 경쟁들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일단 경쟁 심화와 함께 또 그에 맞는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지금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모바일 게임주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몇 개월간 이제 미국과 일본, 중국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폰용 온라인 게임 업체들을 업체 관련을 다 지켜본 결과 그래도 PC 온라인이나 콘솔 게임사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다. 오히려 PC 온라인 게임사 혹은 그리고 또 콘솔 게임 개발사가 그래도 주가가 훨씬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모바일 게임주 자체가 라이프 사이클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바일 게임주들보다는 그래도 PC 게임을 제조하는 업체 혹은 또 콘솔 관련 게임 업체 쪽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것이 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은 것이 또 남북 개성공단 관련 얘기입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가 지나서 이제 속 끓이던 남북 개성공단 회담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11시 40분에 1차가 또 좀 종료됐다고 하는데, 또 이미 지금 6차 회담 실패 후에 관련 테마주들 지금 더 이상 이제 악재는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악재로 다 나온 것은 맞고요. 앞으로 주가 영향을 줄 소식은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밖에 남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든 앞으로는 긍정적인 소식 혹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솔직히 지금 회담 분위기 자체도 좀 달라졌고요. 일단 7차까지 끌어온 이상 그래도 좋은 결과물 내놓지 않으면 그래도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입지도 그닥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7차 회담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오늘 그 기대감으로 지금 이화전기, 광명전기 좋은 사람들, 로만손, 현대상선,
다들 좋은 움직임 보였다가 또 지금 현재로서는 또 해당 주가들 좀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은 소식 들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금요일 날 지금 말씀드린 종목도 한번 상한가 한번 가는 거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또 마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텐데요. 지금도 1924선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세가 아주 그냥 파죽지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이번 마감 전략 간단합니다. 그래도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이번 목요일에 그래도 유럽 쪽 GDP를 유럽의 GDP 지수도 그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수출주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요. 소비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외부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 나온다는 건 그래도 국내 수출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증시 자체는 그래도 지금 현재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도 수출 개선세를 보여줄 IT나 화학 그리고 선박 업종 쪽으로는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확실한 증시 상황에서도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해당 업종들 주의 있게 지켜보시고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지난달 수출 동향을 봤을 때도 무선 통신기기를 포함해서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가전 그리고 선박류 수출이 지금 굉장히 상반기에 이어서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업종 확실히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짧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북 경협 관련주도 오늘 종가상 한번 관심 가주셔도 될 것 같고, 다음 달 9월 중순까지도 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혹은 제습 관련주도 당분간은 더 관심 가주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관심 종목 선정을 GS를 꼽아 오셨군요. GS의 어떤 점이 지금 시장에 부합하는지 설명 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IT나 선박 이쪽으로 투자를 권유를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바닥 확인이 확실히 보이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GS 일단 2분기 영업 자체는요, 지금 핵심 자회사인 GS 칼텍스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 전분기 대비해서 20.9%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유가 하락, 정제마진 감소, 그리고 정기 보수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좋지 못했습니다. 계절적으로 휘발유 성수기 진행과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효과, 그리고 신규 고도화 설비 등 영향으로 실적이 그래도 3분기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GS 칼텍스 그동안 좀 GS 실적 면에서 굉장히 악재를 적용했지만 그래서 3분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기타 또 자회사들 GS 리테일 또 GS 홈쇼핑 등도 또 유통 자회사들의 영업이익도 지금 굉장히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LNG 복합 화력 발전 업체인 GS EPS의 실적 역시 지금 하반기 전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가동률 상승과 함께 그리고 3호기 신규 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S 건설 리스크 자체는요, 또 현재 지금 GS 자체가 지분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GS 건설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GS 측에서 손을 쓰지 않을 것으로 리스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해당 GS 건설 쪽으로의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또 이어지는 기간 매도도 오늘 매수로 또 좀 돌아섰고요. 지금 굉장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상승 노려볼만 하고요. 지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오늘 오전까지는 그래도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1시가 넘으면서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목표가 1차를 57,000원을 지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동안 상승폭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래도 2차 목표가를 먼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57,000원 보지 않고 바로 6만원 가격을 1차 목표가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손절가는 53,000원을 지정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53,000원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 또 다시 한번 또 바닥까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53,000원을 지켜주는 선에서 6만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이끌고 가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지난번에 추천받았던 종목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팀장의 포트폴리오는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55%가 무려 현금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종목이 각 10%씩 동원 F&B만이 5% 소폭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현재 22%로 수익 굉장히 좋죠. 삼성 SDI도 두 자릿수입니다. 17% 가까이 올랐고요. 캠트로닉스도 1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동원 F&B와 세코닉스만이 마이너스 3%씩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ICT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 지난주에 그래도 절반 매도 사인 드리고 난 후에 그래도 좀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도 정리를 해볼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9,000원까지는 워낙 저희가 낮은 가격에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9,000원까지는 더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나머지 50% 남겨놓은 물량도 9,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것으로 보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나머지 보유 물량 10,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까지는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의 경우도 지금 현재 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다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조금 더 홀딩한다면 그때 목표가 상승했던 목표가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캠트로닉스 보여드리겠는데요. 캠트로닉스 역시 실적 발표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에 관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단기 추세도 아직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캠트로닉스 그래도 더 보유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다만 그래도 오늘 종가상 24,200원을 이탈할 시에는 익절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원 F&B와 세코닉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소폭 하회 중인데 동원 F&B와 세코닉스 모두 홀딩하셔도 추후에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GS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최종 포트폴리오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가 줄었습니다. 그 5%를 오늘 조심스럽게 5% 비중으로 편입한 GS가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의 10% 비중의 종목들이 있고 동원 F&B, GS는 각각 5%씩으로 둘이 합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잘 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 이미 20%대 17% 가까이 나 있고요. 캠트로닉스도 곧 1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GS는 오늘 종가로 신규 편입이 됐죠. 앞으로 잘 올라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